오영훈 도지사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가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며 불과 2달 전에 편성한 올해 본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식사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이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음식 재료값이 40만 원인데 10명이 먹었으니 1인당 4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 과태료 기준인 3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밥값이라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33만 원은 리조트가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접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를 자체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법원에 통보할지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종결할지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법원의 판단을 맡기든지 자체 종결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경위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분 지사님 포함? 예. 지사님한테도 경위서를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사실 확인을 하고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도 위촉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재원을 마련한다며 올해 본 예산에서 10%를 삭감하려는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에 있는 예산도 다 민생 경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 삭감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세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제 절감 이 부분들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에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생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폭이 커지는 구조 아닌가요?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를 시켰을 때 얘는 많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은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2030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힌 뒤 2035년으로 목표를 늦췄고 2026년 지역 총생산 30조 원 돌파 약속도 최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추경 예산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부서별로 예산 10%를 삭감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관련 사업은 물론 민생 경제와 밀접한 예산도 포함됐다며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민생 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밑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부지에 대규모 휴양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 방법을 두고 사업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오수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휴양 리조트 개발 사업. 2028년 완공되면 하루 312톤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수는 어떻게 처리될까? 지난해 7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부지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자체 처리한 뒤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바다 어장이 황폐화된다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넉 달 뒤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와 협의했다며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MBC 취재 결과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사업자에게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8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 공공 하수도 연결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한 곳을 허가해주면 다른 곳도 모두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자가 지역 주민을 속이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제주도와 협의가 완료돼서 공공하수 처리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의 완료된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거짓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 측은 제주도와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하수 처리 구역으로의 편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부분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한 뒤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 방식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네, 전북과 좌초 등 올겨울 들어 제주 바다에서 어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해상의 기상특보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 선박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고 뒤집혀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제성호 전복 사고. 이달 초에는 토끼섬 앞에서 어선 2척이 암초에 걸려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는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금성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1,200여 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동안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만 52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너울성 파도를 맞은 배가 복원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제주 먼바다에 발효된 풍랑과 태풍특보는 170여 건인데 기후변화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과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우리 어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민들은 정부가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리가 먼 중국 바다까지 가서 조업해야 하고 제주 지역 근해 연승 어선의 절반이 노후 선박인데도 어선 감축 사업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고 발생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이지 협상이 안 된 관계로 멀리 조업입니다. 지금 800km, 900km까지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적자 물량이 많이 싣고 나갑니다. 우리는 적정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선 감축벽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선 감축을 확대시켜갖고 어쩌나 선수가 적어야지 바다는 적은데 고기가 감소하다 보니까 밑집령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너울성 파도가 잦아지는 만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해양에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배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줘야 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야지 무정 사고만 나서 참 사람의 목숨은 하나인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서귀포시 성산항을 방문해 근해 연승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벨트형 구명조끼 등 해양사고 초기 대응 물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어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잦아지는 제주 지역 어선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 값이 오르자 이를 훔쳐가는 해적선까지 출몰했다고 합니다. 새조개는 물론 어장 자체를 망가뜨려 놔서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경남에서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경남 진해 앞바다. 새조개를 키우는 어망 근처에서 한 어선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보름 뒤 역시 어둠이 시작되자 정체 모를 어선이 포착됩니다. 여기 잡으러 갈래? 어민들은 공동 어망에서 키우는 새조개 등을 훔치러 온 어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배에 3명예.
배는 한 8척 저희가 다가가니까 이제 밧줄을 풀고 도망을 갔습니다. 불법 개조한 어선은 속도가 빨라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선회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하나거나 어선어업을 하면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해적단들은 모든 이름을 다 가립니다. 애써 키운 조개들이 끼어 있는 형망틀도 발견됐습니다. 일당들이 버리고 간 이 형망틀은 실제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작게 특수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가 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원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줄며 가격이 2배 넘게 오르자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한 1억 정도 뿌려놨습니다. 성태가 되면 우리가 채취를 할 건데 그게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됐는데 그 요즘도 애라 애.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죠. 10억, 20억대 일어납니다. 선명을 가린 어선의 불법 조업, 해적 의심 신고는 최근 2달 동안 진해만에서만 6건입니다. 불법 조업이 확인되면 특수 절도뿐 아니라 무허가 조업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어장에 침범하여 양식물을 채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무허가 형망 조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해경은 일당들을 뒤쫓는 동시에 다음 달 30일까지 관할 해역에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는 체감온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의 양이 많아서 아침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아침까지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도, 서부 지역 3도, 동부 지역 1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서부 지역 5도에 머물겠고 남부 지역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풍랑특보가 해제되면서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남쪽 먼바다는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풍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강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천미천에 대한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천미천 일대를 복원이 필요한 구역과 이용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계획 수립 대상은 천미천 28.86km와 지류 하천인 진평천 8km 등 36.86km 주변 부지 125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합니다. 천미천은 제주 동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관통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중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저녁 8시 반쯤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20대 중국인을 폭행하고 지갑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미등록 중국인 4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장 작업반장인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을 체포해 특수협박과 방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건강식품 구매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카페와 임상심리사, 손해사정사 등 자격증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58명에게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수익은 생활비와 도박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에 대해 도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0살 이상 도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75.1%가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지만 6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59.8%였는데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읍면 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의료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에게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